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사회 현안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수훈 의원, 이귀순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빅보드 뉴스 보고 들어오셨죠? 네네. 네, 김건희 씨 특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어요. 이렇게 된 게 이제 조사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일까요? 네, 김건희 지금 현재 특검 진행하면서 계속 네.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워낙에 내란의 가장 핵심 인물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더 방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입니다. 네.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1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이 그 카드를 쓴 것이거든요. 예.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저질러 놓은 일들도 많아서 봐야 될 자료도 많고, 예. 또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10일 240시간으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래서 240시간을 더 쓰겠다. 이렇게 특검팀에서 선언한 것이죠. 네. 네. 그 조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조사-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우리 수호님께서. 일단 지금은 특검의 시간이고, 예. 이후에는 이제 김건희 씨의 방어권도 있어요. 그래서 구속 적부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 기간에 법원이 이러한 내용이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석방할 수 있는 것이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은 특검의 시간이니 특검에서 이제 자료를 치밀하게 세밀하게 보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의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좀 빠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역 이야기 해볼게요. 지방선거 이제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광주시장 후보군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권리당원 모집하는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많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후보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 알려졌다고 해서 경쟁력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시민들께서 단순한 인지도보다는 실력과 준비된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일을 잘할 사람, 광주의 발전이 많이 낙후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시민들과 소통이 또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특정 정치인, 예. 예를 들면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큰 인물 옆에 서서 같이 사진 찍고 따라다녀서 이렇게 좀 지방선거에서 시장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는 막을 확실히 내린 것 같다. 결국은 지금 후보군으로 나와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 현역이잖아요. 예. 현역 시장, 현역 구청장, 현역 국회의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어떻게 유능하게 잘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역대 이후에 없었던 폭염 상황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행정에서 해결해 낸다든지, 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한 2달하고 보름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서 어떤 그 광주의 미래 먹거리에 메시지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광주 시민들은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내는 역량이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뉴스가 권리당원 모집 네.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이제 모집이 이제 마감이 됐는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서가 접수가 됐어요. 광주시당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 이제 15만여 명, 그리고 전남도 15만여 명 해서 총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보니까 광주 전라권의 그 권리당원이 3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 당원만큼의 신규 당원이 모집이 된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좀 모집이 된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난 대선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잖아요. 결국 광주 전남에서 역대급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정부,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더 적극적으로 시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이 정부와 함께 가겠다라고 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좀 네. 보고 있고요. 또 지난 지방선거는 대선이 치러지고 나서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이 모집 기간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거기다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고, 그 승리한 이후에
당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훨씬 네. 더 적극적으로 당원 모집에 이 가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 시민이 지금 140만 명 정도인데 지금 15만 명이 권리당원 신청서를 접수한 거면 10명 중에 1명은 당원이라는 얘긴데요. 그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거든요. 어떤가요?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는 예. 일단은 그 광주는 일단 민주당 내 경선에서 이기고 나면 네. 무조건 당선이라는 그 공식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당원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다들 이제 내가 얼만큼 권리 확보했냐에 따라서 내가 경선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기선 제압도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15만 명이 과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냐 예.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냐라는 네. 거에서 좀 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려되는 지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어서 이제 거기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저도 당원을 이제 받아보지만 다들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받아요. 네. 이게 내가 누군가 정치인을 지지하고 싶고 어떤 좋은 정치, 광주 발전을 하고 싶고 이런 인물을 보고 당원에 가입하면 정말 좋지만 대부분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권유에 의해서 예. 할 수 없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많이들 이게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인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강수현 의원 네. 생각 어떠신가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당원이 그러면 그 조직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냐, 저는 이건 좀 예.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과거에 친한 사람이 누구 뽑아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권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일을 잘할 것이냐. 그래서 스마트해진 시민만큼이나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어떤 후보가 더 영향이 있는지 충분히 검색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처럼 어떤 감정, 정, 관계에 의한 표로 이어지기보다는 일 잘할 사람을 충분히 검토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광주시당에게 좀 요구하고 싶은 건 이만큼 많은 당원들이 지금 민주당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후보들이 이 당원들과 시민 앞에서 자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토론의 방식일 수도 있고 정견 발표회를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알리는 방식.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좀 많이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시민들께 더 사랑받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수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조직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찍어주는데 찍어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중앙 정치인 빼고는 지방 정치인들은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죠. 예. SNS 상에서도 이 홍보 자체도 어렵고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누구 뽑아야 돼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 수원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많이 노출할 수 있게끔 당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직력이 좀 강한 현역 의원들에게 좀 유리한 지형이어서 지금 뭔가 정치 신인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훈 의원이 저 같은 네. 경우는 선출직으로서 지금 현재 배지를 달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뭐 SNS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나와서 노출할 네. 빈도가 높아지는 반면 신인들은 그런 모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거죠. 저는 좀 다르게 네. 평가해요. 예. 왜냐하면 광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조금만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선출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일을 못 한다고 생각이 되면 금방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역대 광주시장도 그렇고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고 대거 물갈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도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뭐 현역과 뭐 신인 간에 이렇게 관계를 긋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떤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당원들을 설득할 것이냐 요 지점이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 시민분들의 경우는 맞는 말씀인데 사실 공천 룰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뭐 권리당원 50에 일반 시민 50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의 그 비율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는 이게 전국적으로 민주당 공천 룰이 50대 50이거든요. 네. 근데 광주는 대부분이 다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90% 정도 가까이, 그리고 누구나 다 당원인 거예요. 내가 권리당원이냐 일반 당원인 것일 뿐이지 워낙에 민주당 지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5대 5를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놓은 게 아니라 네. 광주는 좀 더 시민들의 여론이 더 많이 좀 여론이 더 많이 들어가는 퍼센트지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죠. 이제 민심은 없고 당신만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뭔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신규로 15만 명이 이번에 입당을 했다.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네. 내년 지방선거에 그러면 그렇게 입당을 한 권리 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 거냐. 이건 높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 선거의 투표율이 제일 높고 해봤자 절반 정도 투표하는 겁니다. 광역의원은 더 낮고 뭐 그 사이에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민과 당심이 별개로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당심이 시민의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투표를 높이는 작업.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후보들을 잘 노출시키는 것이 네.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보들에게 더 많은 조금 노출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좀 고려돼야 되겠다. 네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국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잖아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는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제가 소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형제 정당이라고 봐요. 근데 이 형제 정당인데 이 형제가 어떤 약속대련하는 것은 괜찮지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진짜 둘 다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국 대표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본인의 지금 당면한 목표는 국민의힘 의석수를 절반 이하로 확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형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 내란 장당들을 없앨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이제 호남 정치를 두고 봤을 때 네. 조국 혁신당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도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이 한번 불었었잖아요. 네. 그때 민주당의 시민들께서 회초리를 세게 들이셨거든요. 그때 물갈이가 많이 됐었고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그런 그 과거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늘 주민들께서 뭐라 하시냐면 야 민주당 너희들이 잘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야. 민주당을 대체할 만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뽑아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이제 나왔을 때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 호남 정치는 이게 말씀했던 것처럼 두 개가 형제 정당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나 했을 때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활약하냐에 따라서 이 정당을 지지하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년 지방선거는 당내 경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네. 조국 혁신당과의 그런 부분도 너무나 저희가 간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조금 더 뭐랄까요? 선택지가 넓어지고 조금 그렇죠. 더 이렇게 예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우리 지역 이야기도 다른 주제 넘어가 볼게요. 남구가 중국 총영사관 요청에 따라서 정율성 흉상을 이제 복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보훈단체 반발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는 정율성 흉상 복원 이게 좀 시작이 되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논의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저도 지난해 이제 그렇게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이어서 이 정율성 관련해 가지고 앞서 뭐 시민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광주 도시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예술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정율성 그 흉상 복원이 우리 시민들과 무슨 연관이 있겠어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율성 광주가 낳은 저는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가 만든 항일 음악은 또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교과서로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광주 국제 위상과
또 문화 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들이 잘 매끄럽게 잘 복원이 되는데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복원입니다. 예. 원래 광주가 만들어 놓은 흉상인데 광주에 있었던 흉상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훼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정 변경이 있지 않는 한, 그 사이에 정율선 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리 있지 않는 한 저는 이것은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광주가 기리는 것은 결국은 앞서 이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율선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음악성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과거의 그 아픈 역사, 이념의 잣대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적 아니면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실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를 오늘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일선 선생님의 음악을 광주에서만큼은 이념과 국경을 넘어서서 기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입장에서 이제 주민들과 뭐 이제 대화하는 자리도 갖는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이 됐다면서 이제 앞으로 좀 속도가 난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야 했을 때 많은 시민들께서 왜 중심 도시야? 네. 어떤 점에서 광주가 변했어?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반문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2단계 사업은 AX 실증 밸리 사업입니다. 여기에서의 X는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지금 선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광주가 갖고 있는 여러 산업, 자동차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문화 콘텐츠, 여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이래서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고 선도 도시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2단계 사업이고, 약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광주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수은 의원, 이기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